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전한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기나긴 메모리 반도체 한파 끝에도 끝이 있긴 있나 봅니다. 지금 일명 K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에 D램 반도체를 공급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 D램 부분 중에서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HBM 부분이 미국 AMD의 AI 반도체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로 꼽히는데요. 쉽게 말해 쌓아 올린 층만큼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장 최신 세대인 4세대 제품을 생산 중인데요. AMD는 자사가 만든 차세대 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을 탑재해서 성능과 시장 지배력을 극대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AMD에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D램을 공급하게 됐는데 AMD도 이번에 그 제품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야심작은 정확히 어떤 제품인가요? 네, AMD의 이번 제품은 최신형 GPU 제품인 MI300입니다. 최근 업계에서 차세대 반도체로 화두되는 AI 반도체 구현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번 소식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AMD의 AI 반도체는 삼성과 SK의 메모리 반도체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예.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과 SK가 차지하는 비중은 D램 74%, 낸드 플래시 51%에 달할 만큼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메모리 불패론을 강조해온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메모리 수요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앞으로 AI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불가피한 만큼 메모리 공급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식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전반적인 IT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메모리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약업계에 관한 소식이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제약업계에서도 기회시장이 이번에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무려 20조 원대에 이르는 미국의 휴미라 시장을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에선 지금 삼성 에피스하고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 국내외 주요 제약사 6곳이 일제히 미국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휴미라의 바이오 복제약 경쟁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베링거 인겔하임과 코헤러스, 알보텍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인데요. 휴미라는 미국의 에브비가 개발한 류머티즘성 척추 관절염에 쓰이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만 173억 달러, 하나로만 약 23조 원의 매출을 낸 대표적인 블록버스터인데요. 그동안 에브비는 특허 전략을 계속 펼쳐오면서 바이오 시밀러 진출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합의를 통해서 미국 내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업계는 올해 약 10여 개의 제품이 미국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 이름만 들어봐도 뭐 쟁쟁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국내 업계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어요.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을까요? 네, 각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휴미라를 대체해서 처방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상호 교환성 임상 시험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자사 제품 하드리마와 휴미라 간의 상호 교환성을 확인하는 임상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임상을 통해서 상호 교환이 가능한 바이오 시밀러를 승인받으면서 미국에서도 의사 개입 없이도 약국에서 처방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뜻은 결국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측면인데요. 현재 회사 측은 허가를 위한 후속 절차를 계획 중에 있고요. 셀트리온도 자사 제품인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의 상호 교환성을 입증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높은 농도를 지닌 제형을 개발하는 방법도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 에피스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최초로 고농도 제형을 허가받은 바 있고요.
셀트리온도 지난달에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예. 주사제 이외에 다른 제형을 개발하려는 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한 미국 바이오 업체와 주사제인 휴미라를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공업계에 관한 소식인데요. 항공업계에도 기대감이 넘치는 이슈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항공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하루는 좀 달랐습니다. 자, 대한항공의 주가가 오늘 하루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에 마감을 했을까요? 예, 오늘 마감가는 오후 3시경에 24,350원으로 일최고점을 찍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대한항공 주가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오전 9시 23분 기준 대한항공은 전날 대비 4.3% 상승한 24,15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5분경에 23,850원으로 하락하면서 잠시 주춤했는데요. 다시 상승세를 회복해서 오후 3시경에 24,35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뉴스프라임 시간대에도 전해드렸었는데 당시에 요즘에 애견 동반한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회복되는 여행 수요가 뒷받침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증권가는 엔데믹에 따른 여객 수요 회복세가 기존 예상가를 훨씬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있습니다. 2분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연료비 추정치가 기존보다 천억 원 가량 감소한 건데요. 예. 생각보다 빨라지는 회복세에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57%나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파열음이 유일한 리스크로 꼽히긴 하는데요. 업계는 전반적으로 단순 이슈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가 최근에 가까스로 불법 콜택시 논란에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후에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긴 했었는데 그런 타다에게 생각보다 길어진 이 불법 콜택시 논란은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 기자, 이번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결국은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타다의 운영사 VCNC는 50%가 넘는 직원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합니다.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만일 희망퇴직자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별도로 권고사직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타다는 타다금지법의 영향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의 불안정성이 가중돼 왔는데요. 타다는 2018년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통해서 출시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모으면서 혁신 사업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이후 불법 콜택시라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는데요. 예. 이후 지난 1일 대법원이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누명에서 벗어났지만 오랜 기간 악화된 이미지에 경영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다의 지난해 영업 손실은 전년보다 적자폭이 48%나 늘어났는데요. 연이은 경영 악화에 진모빌리티와의 합병 협상도 최근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폐기되지 않는 한에는 타다가 시장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반성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산업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업계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OTT 업계도 최근에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었던 누누TV가 업계에서 퇴출이 됐었는데 지금 퇴출된 지 2달 만에 다른 또 불법 사이트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하네요. 자, 어느 정도의 상황일까요? 네, 지금 현재 누누TV가 퇴출된 지는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예. 제2의 누누TV가 2개월 만에 등장해서 굉장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누TV 시즌2라고 밝힌 한 사이트는 에티오피아에 설립된 무료 OTT 서비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공지란에는 기존 누누TV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업 구조는 사실상 누누TV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전날 방송된 프로그램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소식으로 특히 국산 OTT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누누TV가 2년 만에 폐쇄된 이후 모처럼 반전을 꾀했지만 기대감이 무산된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OTT 4개사의 지난 5월 활성 이용자 수는 누누TV가 폐쇄되기 전인 3월과 비교해서 102만 명이 급증한 바 있는데요. 누누TV가 겨우 빠진 자리를 불법 사이트가 바로 메우면서 유료 가입자 수를 늘려야 하는 업계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한국 영화 영상 저작권 협회에 따르면은 누누TV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4조 9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용자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비스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는 회원가입 시 선택적으로 실명이 인증된 아이디로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지난달 도입하고 15일 날에 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현재 네이버페이, 네이버 멤버십, 네이버 쇼핑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나 네이버 웹툰, 오픈톡 등 연령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서비스마다 실명 인증을 거쳐야 되는 불편한 절차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회원가입 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인증 방식을 거치고 본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다시 한번 휴대전화 메시지를 인증하는 두 번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경쟁사인 카카오도 15일 카카오톡 혜택 쌓기를 오는 22일부터 추가하는 운영정책 변경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혜택 쌓기는 이용자가 가볍고 손쉬운 특정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가로 특정 보상을 받는 보상형 광고입니다. 이용자는 보상으로 받은 포인트를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큰 관심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영업이익 부분에서 희비가 갈린 만큼 양사의 수송 전략과 반등 전략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자, 7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여운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항공 전시회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파리에서 누리호의 기술을 선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화가 세계 최대 규모 우주항공 전시회인 파리 에어쇼에서 누리호와 UAM에 적용된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은 오는 19일부터 25일 프랑스 파리 근교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리는 파리 에어쇼에 참가해서 통합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먼저 스페이스존에서는 육상, 해상, 공중의 전장 상황을 저궤도 통신 위성 네트워크로 실시간 공유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의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예. 특히 지난달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3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모형도 전시에서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에어 모빌리티 존에서는 하나 시스템과 미국 오버에어가 공동 개발하는 UAM 기체 버터플라이 모형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하나 시스템은 올해 말 UAM 시제기를 제작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무인 비행 시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행사 기간에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전시관에 방문해서 K항공우주 기술에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네, 뭐 우주부터 방산, 조선 그리고 뭐 태양광까지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나오는 인구 감소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같이 언급되는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 소멸 문제인데요. 자, 정 기자, 최근에 경제단체 6곳이 입을 모아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했다고요. 맞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지방 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모초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계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면서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함은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침했는데요.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해소 등의 통합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협치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당부했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한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